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몇 년 만이죠, 대표님? 촬영은 2년. 아, 그게 그 홍대 쪽에서 한 게 2년 전인가요? 네. 아, 그때 막 만나서 이제 아직도 그 당시에는 직장을 다니셨어요. 네. 그쵸? 그래서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끼고. 그때 모자이크를 맥주 한 잔. 아, 맞아. 심지어 마스크도 꼈었는데 혹시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까지 했었는데 드디어 네. 이제는 벗으셔도 되는 상황입니까? 네. 아, 퇴직을 예. 한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막 청개구리 신보라고 저한테도 한 2번 물어보셨는데 저 관둬도 될까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막 공기업이고 이러니까 저라면 지금도 어차피 굴러는 가니까 관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2번 답변 드렸는데 역시 사업하는 사람들은 청개구리죠. 네. 관두지 말아라고 하면 관두는 한 달 후에 갑자기 저 관뒀습니다. 그래서 와, 대단하다고 느꼈고 관두고 나서도 이제 더 당연히 이제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더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근황이 됐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선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민구님 강의로 셀링에 들어온 맥주 한 잔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올해 이제 바뀌었으니까 4년 차 네. 셀러라고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사실 맥주 한 잔이라는 닉네임이지만 술을 잘 안 드시죠? 네, 술은 끊어서 맥주 한 잔. 그렇죠. 그래도 계속 맥주 한 잔으로 쓰고 네, 계시고 네. 야, 어느덧 4년 차가 됐네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 방식대로 하시다가 자리 잡고 나서는 이게 너무 흥미로워서 막 쿠팡이나 이쪽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스토리를 묻기 전에 최근 그거부터 궁금합니다. 4년 차잖아요. 네. 자, 이제 아직 이제 2025년이 밝았고 한데 2024년 정산 안 됐을 것 같고 한 상반기 정도 매출 어느 정도세요? 작년 부가세 하면서 이제 네. 확인해 본 결과로는 쿠팡만 네. 해서 그 상반기 10억. 오, 매출 쿠팡으로 10억이요? 네. 제 전략은 버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 같이 포함하고 있고 대량 네.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로스하고 로켓하고 다 합쳐서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만약에 다시 빵으로 돌아가도 대량으로 먼저 자리 잡고 그 데이터로 로켓을 많이 활용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직접 몸소 실천하시고 계시고 아마 그로스 관련해서는 저보다 더 재밌어하고 더 흥미로워하셔서 시도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마 중국 쪽에 있는 동안 요즘 그로스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대표님? 사실 이제 작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25년이니까 네. 작년 24년에는 그로스를 조금 로켓에서 쿠팡에서 조금 밀어줬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네. 그때 뭐 강의도 엄청 많았었고 음, 그리고 뭐 쿠팡 웬만한 셀러들이 다 그로스를 좀 접했을 정도로 좀 대부분의 셀러들이 좀 그 그로스에 대해서 다 알고 많이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네. 그로스가 굉장히 괜찮았었던 마켓이라고 보여졌었는데 떠라고 하면 작년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까지. 오. 올해는 네. 이슈가 좀 몇 개 있었던 게 네. 그 반품비를 이제 셀러에게 청구를 한다거나 네. 창고 보관비를 좀 다시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슈가 좀 있어서 네. 실제적으로 또 그로스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경쟁도 좀 많이 치열해졌고 그게 체감이 되시겠어요? 네. 어떤 중국 이제 셀러들은 그로스를 대량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로스를 대량처럼 하는 건 뭔가요? 그로스로 그냥 마구잡이로 다 넣나요? 이제 중국 분들은 네. 마켓을 차려놓고 네. 거기에 이제 윙을 올리는 게 아니고 그로스를 다 넣어요. 예전엔 사실 중국 셀러들은 그로스 안 했잖아요. 네. 그냥 붙는 건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로스를 넣나요? 네, 그래서 팔리는 거는 네. 계속 집어넣고 안 팔리는 거는 빼버리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물류가 되니까 네. 물류나 자금 이런 게 되니까 네. 그냥 대량처럼 집어넣어서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경쟁이 너무 세졌다. 확실히 돈 있는 사람 그게 사실 몇 제품 중에 하나만 터져도 일단 네네. 다 뽑히니까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중국에서 내봐서 알지만 지금 중국이 사실 물류비를 엄청 밀어주고 있기도 하고 네. 중국발 로켓 입고가 우리 같은 이제 한국 배대지에서도 서비스할 만큼 좀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걸 체감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많이 하셨네요. 그로스는 사실 이제 작년에는 사실 조금
조금 성장이 조금 멈춰 있었었고 네. 재작년에가 조금 이제 성장을 좀 했고 네. 작년에는 현상 유지 정도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분명히 현상 유지라고 했지만 그것도 당연히 노력을 하신 거고 또 다른 노력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지금부터 일단 작년 상반기 10억 매출하셨고 하반기도 아마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면 하반기니까 12월에 더 나왔을 테니까 더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억 훌쩍 넘는 매출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좀 그 매출까지 갔는지부터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사실 몇 년 전부터 제 영상을 보지도 않았으니까 셀링 처음에 왜 시작했는지 잠깐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때 그 차 사고가 조금 나서 원래는 맞아. 그 운전을 하고 이제 출퇴근을 했었었는데 차 잠깐 사고 났을 때 출퇴근 버스를 통해서 이제 회사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거리가 한 3-40분 정도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신사임당님의 다 똑같죠. 신사임당님의 제가 나온 거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영상을 접하고 음, 이제 민구님 영상까지 이제 알고리즘이 인도를 해줘서 원래는 그 해 7월부터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사실 그렇게 성과가 없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해 11월에 네. 민구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12월에 그 아이토픽이죠. 아. 아이토픽을 다 하고 그때 매출이 한 3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꽤 저는 되게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시도했던 것들은 다들 이제 제대로 매출이 없었었는데 네. 민구님 방식으로 했더니 300만 원이 12월에 나왔으니까 네. 아 이거는 시간만 투자를 하면 밀어넣기만 하면 시간만 투자를 하면 금방 성장하겠구나 이런 또 저만의 또 믿음이 어. 생겨서 바로 1월에 알바 2명을 대단하신 거죠. 알바 2명을 고용을 해서 네. 1월부터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휴직을 하고 그다음에 휴직을 그때 하신 거예요? 네, 육아휴직을 하고 그때부터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그 첫 해, 그러니까 그 해죠. 그해 12월 매출이 8천만 원 정도 나와서 그때 이제 민구님께 와서 인터뷰를 찍었었고, 아, 맞아. 네, 그리고 그 해부터 계속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하반기 거는 체크를 못했고 상반기 거까지는 쿠팡 매출만 한 그 6개월에 10억 정도 했었고요. 12월에는 저희가 매출이 2억에서 3억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 시즌 상품 크로스 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 정도 매출 나온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대표님하고 대화하면 저랑도 비슷한데 뭔가 새로운 거, 뭐 재미난 거 있으면 다 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 제일 그래도 성과 좋고 하는 게 만약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 뭐 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대량 등록을 했다는 거 알겠는데 그 다음에 대표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저처럼 그냥 대량 가공으로 계속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로스로 퐁당 빠지셨었잖아요. 네. 폭삭 이게 완전 너무 재밌어서 네. 폭 빠진 게 한 재작년이셨던 네. 것 같은데 그때도 일단 무슨 우연히 계기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 쿠팡에서 계속 크로스를 넣으라고 했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저희 상품 중에 하루에 한 6개 정도 나가는 상품이 있었거든요. 네, 그냥 대량 그냥 무제고로 팔고 있었는데 네, 도토 제품입니다. 네. 도토 제품인데 그 상품이 6개 정도 나가길래 네. 저희가 이제 그 제품을 다 사다가 그때 재고가 29개 있더라고요. 29개 있던 걸 그냥 도토 재고 나오잖아요. 맞아, 맞아. 29개 있는 거 다 사가지고 네. 그냥 바로 크로스에 넣어봤어요. 바코드만 붙여가지고 넣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게 첫날 들어간 게 점심 때 재고가 잡혔으니까 네. 3일 차니까 만으로 한 2일 정도 됐을 때 29개가 다 팔리는 거예요. 오, 진짜요? 그래서 매출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네. 판매량 자체가 엄청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그때 민구님께 말씀드렸지만 대량으로 잘 나가는 것들만 선별을 해서 이렇게 그 그로스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뭐 이런 걸 다 겪으면서 저만의 노하우가 좀 생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성장을 좀 했던. 노하우 중에 하나는 풀어주셔야죠. 쿠팡 그로스 그러면 지금 주신 거는 네. 대량 가공 데이터를 활용해라 네네. 이건데 넣을 때 혹시 좀 팁 같은 게 있나요? 우선 상세 페이지 무조건 바꾸셔야 되고요. 그쵸. 도매 사이트에서 네. 소송 걸 수도 네네. 있죠. 네. 썸네일도 바꾸셔야 되고 그 이제 당연히 이제 도매 사이트한테 미안한 감정에 의해서 네. 상세 페이지를 바꿔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묶이거든요. 묶이게 되면 그로스의 배지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상세 페이지랑 썸네일을 바꾸셔야 되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노출 상품 아이디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유지하면서 그로스를 집어넣어야 네. 그 노출되는 그 노출량을 가지고서 더 이제 뻥튀기 된 그로스 매출이 네. 나오는 게
노하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제 가장 기본인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그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로켓 그로스 제품은 광고도 하고 계세요, 대표님? 요즘에는 예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거는 사실 그때는 광고가 필요 없었을 정도로 그로스가 너무 잘 괜찮은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광고가 없으면 똑같이 좀 힘든. 지금 1년 만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네, 1년 만에 그 정도 바뀌었고요. 원래는 그 제가 맨 처음 했는 거는 한 2년 전 정도니까 그때는 사실은 진짜 대량으로 한 것만 올려도 그냥 한 뭐 5배 정도는 매출이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광고도 어느 정도 해야 될 정도로 네. 경쟁이 치열해졌고 네. 아까 앞서 말한 중국 셀러들까지 네네. 게다가 뭐 아마존을 따라한 거긴 한데 저 같은 경우 아마존도 하니까 아마존 늘 저는 판매가의 40%는 아마존이 다 가져간다 뭐 보관비나 해서 근데 쿠팡이 사실 초기다 보니까 프로모션을 많이 했어요. 뭐 네. 보관비 이만큼 무료, 네, 맞습니다. 배송비는 요만큼. 근데 이거를 이제 언젠가는 올리겠거니 했는데 이제 그걸 조금씩 가시적으로 네. 실질적으로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갈수록 치열해지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하신 건 후회 안 하십니까? 예, 뭐 그 퇴직금 그래도 나오잖아요. 네. 퇴직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팁이에요 아직? 그거 이제 일부 개인적인 빚을 갚고 네. 나머지는 또 회사에 아 진짜요? 네. 회사에 뭔가 만들려고 투입을 많이 하신 거예요? 네, 이제 재고가 좀 그러니까 어찌됐건 나중에는 이게 자금 싸움이 되더라고요. 결국 그로스를 할 거면 어쨌든 네. 사서 넣어야 되니까. 약간 그 위탁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로스나 로켓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순환하는 그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네.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것들 때문에 좀 자금이 좀 묶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자금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금이 더 많으면 확실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아까 시장인 중국 것 셀러들처럼. 그래서 일부는 또 퇴직금을 또 회사에 또 넣으신 거네요. 네. 집안에 반대는 없었나요? 이번에 반대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막 이 정도로 막 적극적이고 이러시면 보통 상상하시는 게 막 서울에 살고 이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울산에 계십니다, 그렇죠? 네, 저 울산에 울산에서도 무재고로 이렇게 스타트해서 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렸고 실제로 대표님 보기에 뭐 이런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다시 해도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나요? 저는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민구님 방식이 제일 좋다라고는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그 초보들이 접근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방법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하시면 다른 걸 더 셀러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로 저도 정말 잘 이렇게 핵심만을 좀 가르쳐 주시고 이 방식이 제일 그나마 경쟁도 적고 제일 괜찮은 방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차피 이제 정쟁이님이랑 저랑 비슷한 똑같은 이제 스승님을 가지고 모시고 했는데 이건 그 개인 셀러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정쟁이님은 민구님의 미니미처럼 정말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시는 거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막 성실하거나 이러지 못해서 좀 꼼수를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뭐 그로스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좀 진행하고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제일 먼저 접근하기 쉬운 건 민구님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마치 네. 수학으로 치면 덧셈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그렇죠. 제 옆에서 뭐 그게 최고로는 저도 공감해요. 이게 최고는 아니에요. 뭔가 당연히 다른 걸 더 잘하면 그게 더 폭발적일 수 있는데 이걸 못하면 다른 걸 못할 확률도 훨씬 더 커지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막 광고도 배워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정말 제일 낮고 그리고 주문은 또 다들 들어오니까 하나는 꼭 들어오니까 네, 주문 처리해 볼 수 있다는 게 있어서 대표님의 의견을 드렸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럼 결국 이게 너무 누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사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잖아요. 이제 벌써 4년 차신데 대량 가공해 보시니까 제일 큰 단점이 뭔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저희 그 단톡방에서도 네.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지금 슬라이락 때문에 최근에 저도 다녀왔죠. 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상표권 같은 이제 지재권 문제가 좀 네.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뚜렷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에는 네.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때 이제 민구님 울산 한번 방문해 주셨을 때 민구님하고 상담을 좀 많이 했던 게 저희가 이제 쿠팡에서 무제한으로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무제한 그 끝자락이었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상품 그 등급이 되니까 네. 뭐 월 매출 4천이었나? 4천 이상이 3개월이면 아직도 무제한이죠. 쿠팡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정을 그렇게 갖고 있고 그걸 이제 계속 올렸을 때 저희가 2023년 6월 달에 일매출이 저희가 일매출이 2,700만 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매출이 0원이었어요. 정지됐나 봐요. 네. 그때 지재권 때문에 정지됐고 그때 마침 오셔서 제가 막 그때 이제 민구님께 여쭤봤을 때 키플리스 API 서비스가 있으니까 한번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상표권이나 지재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하고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얘기하시는 게 어쨌든 이 바닥이 뭐 쉬워서 접근도 하고 뭐 초보들이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재권이 제일 큰 문제 어쨌든 그렇죠.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경찰서도 가고 이제 경제적인 뭐 합의금도 요구하고 뭐 이제 퇴출 뭐 쿠팡이나 뭐 스마트스토어나 이게 퇴출되기도 하고 이랬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막 그런 거잖아요. 내 사업이니까 사실 이걸 내가 알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틈을 또 악용하는 또 법무법인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봐도 지적재산권 문제는 단점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마냥 우리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뭐 다들 겪는 문제긴 한데 상품이 많으니까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사실 대표님이 지금 지재권으로 계정이 날아간 게 있나요? 그 한 달 정지까지는 다 한 달 그걸 또 풀긴 푸셨네요. 네네 한 달 정지 반성문 같은 거 하나 쓰잖아요. 네. 써서 열심히 풀어서 네. 지금은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네. 그런 어떤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해서 아직 정지당한 계정은 없습니다. 그 지금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결국은 뭐 저와의 대화에서 시작되었건 해가지고 지재권 이슈를 대표님은 완전 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해결하고 싶으셨던 거네요. 예, 원래는 네. 그랬었었는데 네. 사실 완벽하게라는 건 없는 것 같은 게 제 지재권이 이제 쿠팡에서 따지면 네 가지인데 네. 상표권, 특허, 그다음에 그 디자인권,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이죠. 저작권은 저작권위원회 쪽에 이제 저작권이죠. 네 가지인데 상표권은 사실은 그래 검색이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할 수 있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조금 더 좀 심오화 그림으로 돼 있거나 뭐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뭐 이런 콘센트가 문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게 비교를 해보고 네. 분석을 해봐야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 세 가지는 사실은 조금 힘들다고 보고 그나마 이제 대책을 세울 수 있었던 게 네. 상표권 정도. 보통 대표님 매출 정도가 되면 저도 그랬지만 많이 고민하는 게 물론 이것도 안정적이고 좋은데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지거든요. 아마 저랑 성향도 비슷해서 떠벌리고 싶은 게 많잖아요. 막 지재권 겪었으니 막 해결하고 싶어.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보통 많이 가는 게 뭐 솔루션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저처럼 재고를 사서 도매도 해본다던가 아니면 뭐 저처럼 중국 가서 제조도 해본다던가 이런데 대표님은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자리 잡고 나서 쿠팡을 계속 했지만 좀 떠벌린 것 중에 그런 뭐 지재권 관련된 게 있으신가 봐요? 네, 상표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민구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거를 알아보면서 네. 이제 그때는 개발자분을 고용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어. 크몽에 이제 맡겼었어요. 지재권 이걸 좀 해결해 달라. 네네네. 크몽에 맡겼었고 근데 그 API 사용하는 금액이 네. 좀 크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좀 부담이 됐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또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개발자분을 구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물론 그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저희 내부에 그로스 상품 선정을 이렇게 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 개발자를 이제 했고 퇴직금이 들어갈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한 작년 9월부터는 우리 내부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한번 내보자. 진짜요? 시장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처음에 내본 게 이제 상표권. 지금 볼 수도 있어요? 네네. 진짜? 켠 김에, 오신 김에 이거 화면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한번 해보시죠. 예. 자, 우선은 이름이 대표님 브랜드 체크인가요? 네, 브랜드 상표권을 체크해준다. 네. 결국 이거의 목적은
어쨌든 경찰서 가거나 뭔가 계정이 잘리거나 이런 걸 좀 최소화하려고 만드신 거네요. 예, 이게 뭐 100%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네. 예방할 수 있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데 일단은 메뉴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사용자분들은 일단 brandcheck.co.kr 들어가면 되는 거고 지금도 쓸 수 있나요, 그러면? 네, 지금 회원가입분 열어놨고요. 진짜요? 지금은 뭐 가격이나 이런 게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어디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민구님 채널에서 처음 하는 거라서 진짜요? 1월에는 네. 저희가 그걸 이제 무료로 쓰실 수 진짜요? 있도록 저희가 지금 쓰세요. 지금 쓰시면 됩니다. 오픈할 예정이고요. 2월부터 이제 일정을 잡아서 그때부터 이제 과금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무료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도 근데 딱 봤을 때는 브랜드 체크, 키워드 검색, 이미지 수정 있는데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브랜드 체크에 지금 단어를 입력해서 뭐 쓰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쓰는 건가요? 지금 그 키프레스를 들어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키프리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 우리가 만약에 상표가 등록되거나 하면 여기에 다 등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쓰는 볼펜, 뭐 라미 볼펜인데 라미가 상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예, 여기 이제 특허청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고 네. 저희가 상표를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립톡 나오네. 그립톡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우 저놈의 그립톡. 그립톡으로 이슈가 많아서 그립톡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상품명이나 키워드에 그립톡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네. 이 상품명에 들어가는 저희가 해당 상품이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권리에 맞는 그 여기 상품 분류라고 상품 하죠. 설명. 지정 상품이 맞아야지만 권리가 주장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스마트폰 거치대라고 나왔는데 마우스패드에 그립톡을 넣어도 사실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립톡, 마우스패드는 괜찮은데 스마트폰 거치대랑 휴대폰 거치대에 그립톡을 쓰면 문제가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키프리스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수많은 그립톡이 들어가는 데가 다 나오고 요거를 하나씩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봐야 돼야 이게 정확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번거롭고 가끔가다 키프리스가 이제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조금 번거롭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저희가 이거를 여기서 이제 그립톡을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지정 상품명이 바로 오른쪽에 나와서 속도가 빠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여지게끔 하는 게 한눈에 이렇게 쭉 내리기만 하면 볼 수 있도록 해놔서 확실히 속도가 빠르고 접근하기 좀 쉬운 정도. 우선은 이제 이 키워드를 내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거나 궁금할 때 키프리스보다 속도가 빠르고 바로 쫙 보여준다. 네. 이게 브랜드 체크 기능. 네, 그리고 이제 한글 상품이나 영문 상표, 그다음에 도형 상표도 넣어놓은 게 한글 상표나 영문 상표 외로 도형 상표 쪽에만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변리사한테 자문을 받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요거까지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확실히 좀 빠르고 그다음에 좀 번거로움 덜 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요것도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뭐 핸드폰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서 키워드 추출은 뭐 다른 사이트나 똑같이 연관 키워드가 나오고 이거는 상품명 빈도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보이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상표권으로 그 등록이 된 그 상표입니다. 그래서 침대가 등록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이렇게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이쪽은 빠져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빨간색을 좀 주의하면서 선택을 하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이제 뒤쪽에 가면 바로 상표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도 이제 카테고리나 이런 것도 네이버 카테고리가 바로 나와서 이 카테고리는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고 연관 맞습니다. 키워드는 혹시 네이버 광고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예, 이거는 네이버 광고에서 가져오는 거고 이거는 상표 그 빈도수 이제 상표 빈도수가 네이버 디벨로퍼에서 갖고 그러니까 뭐 네이버 쇼핑에 이 키워드가 등록된 횟수인가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그 상품
상품명에 네. 들어간 횟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상품명에 요 단어가 몇 번 많이 네. 들어갔냐 적게 들어갔나? 네, 여기 빈도수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83번 들어가는 게 거치대에 들어가요. 요 카테고리에 거치대 들어가는 게 네. 83번 네네네네.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쓰이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거를 빨간색으로 체크된 것들은 상표권이 되어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네, 조심해야 된다. 오. 이렇게 하시면 이거 나름 대표님만의 또 이제 상품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들에 대한 것들도 들어갔나 네, 봅니다. 네. 이거 이제 그 수동으로 하는 거라서 네. 사실은 이제 맛보기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 이쪽에 이제 브랜드 체크, 대량 브랜드 체크라는 요 란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셀포터에서 우선 셀포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셀포터에서 이제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셀포터를 올리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뜨거든요. 아. 그럼 여기 이게 엑셀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브랜드 체크를 이렇게 누르면 브랜드 네. 체크가 이렇게 돼서 빨간색이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본인이 쓰는 솔루션에서 받아서 여기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지금은 셀포터 양식과 도매매랑. 도매매 양식 그리고 기타는 양식 다운로드 받으셔서 만들면 되고? 예, 만들면 되고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다이소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누르면 네. 여기 이제 상품 검색이라고 나오고 네. 뭐 클릭하셔도 되고 단축키가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다이소가 어디에 지정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느껴지는 너무 좋은 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저 너무 좋네요. 아, 지금 저기 우선 작은 걸로 놨고요. 나중에 한 500개짜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는 다른 거랑 좀 다르게 블랙리스트랑 화이트리스트 기능을 좀 도입을 해서 네. 예를 들면 다이소 같은 게 계속 뜰 거잖아요. 네네. 그럼 다이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블랙리스트에 넣어서 이게 뜨게 되면 바로 삭제를 하라고 이제 넣어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블랙리스트에 저희가 다이소가 있는 상태에서 블랙리스트를 등록을 하면 네. 다이소가 사라지고요. 아. 저희 이게 단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네네. 이게 띄어쓰기 단위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은 지금 녹색으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들만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 녹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네. 이거를 한 번 더 체크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슬라이락도 지금 넣어놨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금속 자물쇠 이런 걸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이게 요즘 많이 무리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도 블랙리스트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떠도 네. 이게 무조건 삭제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봤을 때 사용법이 본인이 쓰는 솔루션 도매매 쓰든 도매매 쓰면 아니면 도매매고 셀포터 유플랫이면 유플랫에서 받아서 그대로 올려서 한번 얘가 거의 반자동으로 필터를 해주네요. 예, 맞습니다. 이걸 한번 거치면 내가 어쨌든 뭔가 문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내려가는. 네. 그리고 블랙 화이트 리스트를 활용하면 그 다음에 올릴 때도 저장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자동으로 빠지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터된 걸 그냥 다시 올리면 어쨌든 다 빠지고 소정할 수 있는. 네, 지금 이제 맨 처음에 돌려보시면 빨간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요. 네네. 우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회사에서 이 방수 도료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쓸 단어이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등록을 해놓으면 이건 더 이상 빨간색으로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랑 화이트리스트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빨리 그 상표권을 체크를 할 수 있다. 우산이 너무 와닿는 게 사실 우산이 상표권이라고 하면 우리 도매 사이트에 우산도 많은데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애매했었는데 그런 건 차라리 그냥 화이트 리스트에 넣으면 어차피 방수 도료 이런 데는 안 쓰니까 통과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 거고 체크해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아까 제가 궁금했던 이미지 수정은 뭔가요, 대표님? 이미지 수정은 지금 요거는 사실 조금 그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여기서 썸네일을 바꾼다고 보시면 되고요. 썸네일을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건 뒤에도 설명드릴 거긴 한데 요 자르기를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잘라서 나만의 뭔가 또 그림판보다 좀 다른 자르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지우개 같은 걸로 이렇게 쓱싹쓱싹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지 회전을 해서
요건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되고 이미지 반전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미지 다운로드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기능이 되는데. 네, 요건 뒤에서 네. 여기 대량 가공 이쪽에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그럼 같아요. 대량 브랜드 체크는 이렇고 네. 체크 쪽에서는 이제 수동으로 좀 하는 거였고 이걸 네. 대량으로 하는 게 대량 브랜드 체크고 대량 가공으로 한번 가보면 되나요 그러면? 우선 요거 네. 속도만 한번 좀 보여드리면 지금 셀포터에 지금 5개만 올려져 있는데 네. 셀포터 저희가 가공 있는 걸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4,800개인데 500개만 돌아가거든요. 네네. 여기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500개만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키워드를 20개씩 뽑아서 조금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는데 지금 500개가 돌아가는데 저희가 그냥 저희 PC로 했을 때는 1분이 채 안 걸리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500개 정도로 하고 이게 같이 적용이 돼요.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쫙 500개가 같이 없어지고 삭제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한 번 더 체크할 때 뭐 예를 들면 그 알바한테 맡겼을 때 키워드나 상품명을 다시 한번 보잖아요. 그때 여기서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 지금까지 해놓았던 것들도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지금 이제 나도 모르게 들어간 상표권들을 좀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 진짜 알바분들이 한 작업을 체크할 때 써먹으면 얘기하신 대로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알바분들은 우리처럼 안 하니까 그렇죠? 상표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이제 한번 돌리면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 이제 삭제나 이런 것들도 다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클릭 모드로 해갖고 이렇게 뭐 요것만 그 수정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여기서 이제 가공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네요. 기본적인 상품명 수정도 바로 되네요. 네네. 여기서 다 어쨌든 하고 난 다음에 엑셀 받아서 그냥 너가 쓰는데 올려. 치환이나 뭐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일괄 치환도 되고. 네네. 알겠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대량 가공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지금 가공을 했던 그 상품명과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체킹을 하는 거라고 보면 여기는 이제 지금 젠트레이드 제품을 넣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상품명 가공, 키워드 가공, 이미지 가공 이런 거를 여기서 직접 하게끔 만들어 놓은 페이지고요. 이게 사실 저희 내부에서 쓰던 프로그램이고 이걸 이제 꺼내 놓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엑셀 업로드하고 여기는 상세 페이지까지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명 가공할 때는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고 브랜드 체크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 체크를 해서 그 빨간색을 체킹을 하면서 상품명을 변경을 해주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마이 상품에는 1000개 정도였는데 지금 391개 온 거는 묶음 상품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요걸 화이트 리스트나 블랙 리스트 혹은 삭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 키워드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일 이런 식으로 쳐서 여기서는 오른쪽 버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쓴 건지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서 여기서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을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이거에 맞는 키워드를 이렇게 수동으로 볼 수 있게끔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카테고리 선택하고 키워드도 여기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 몇 개 맞는 거를 이제 상세 페이지 보면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같은 상품이 있는지 체크해가지고 예를 들면 얘를 키워드를 여기다 복사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전체 복사를 하면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이제 요거는 저희 직원들이 강력히 주장해서 만든 기능이고요. 똑같은 거를 계속 찾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씩 하고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해주면 이제 마이 상품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빨간색으로 지금 같은 묶음 코드인 것들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이버 카테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 키워드 자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이버 디벨로퍼에서 키를 받으면 여기서 이제 완전 일치, 부분 일치, 요거 이제 포함하고 완전 일치는 제거하자. 순차적으로 15개만 하자. 이렇게 하고 작업 시작을 누르면 저희 마이 상품에 있던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쭉
추출이 키워드가 되고요. 여기는 완전 일치를 제거했기 때문에 상표권과 똑같은 건 없습니다. 자동으로 뽑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네이버 디벨로퍼에서 받을 수 있는 키가 3개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지금 하나만 넣는 상태고 3개가 들어가면 3배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작업이 돼요. 그 키는 사용자가 직접 네, 네이버 디벨로퍼에는 개인적으로 한 아이디당 10개씩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한 3개 정도만 받으셔서 여기 보시면 설정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아까 했던 것들이 여기 이제 저장이 됩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미지 호스팅은 이미지인데 가공을 다 하시니까 이게 아까 똑같은 여기 체크해 있던 이미지랑 같은 건데요. 상세 페이지를 사실 잘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라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요거를 지금 UI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게 한 다음에 얘를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씨가 있어. 글씨를 보기 싫으니까 제거를 해줘. 지우기 하면 좀 있으면 되고요. 요런 식으로 또 요런 것도 지워지긴 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하고 너도 지워져. 이렇게 하면 지우기 누르면 얘도 지워집니다. 여기 이제 기능이 추가될 거는 눕기 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지워볼게요. 눕기 따는 거나 이런 것들 더 집어넣을 거고요. UI를 조금 변경해서 좀 크게 볼 수 있게끔 만들긴 할 건데 우선은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지 회전이나 이런 것들도 엔터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고 반전도 상하는 작업 완전히 돼서 얘를 이미 캡처해 갖고 저희가 이미지 호스팅을 ESM은 아직 개발 중인데 1월 중에는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FTP 쓰시는 분들한테 이제 설정에다 넣어놓으면 바로 이렇게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마이 상품에서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바로 적용이 되고요. 이미지 가공 자동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상하 반전까지 해서 모든 이미지를 이렇게 해달라. 처리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쭉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변환이 되고 호스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이 상품에 바로 저장이 바로 저장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중지를 할게요. 저장을 누르면 이미지가 업데이트가 완료됐다고 하고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거꾸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계속 작업을 했었었고 이거 보니까 대표님 어떻게 일했는지가 다 보이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했었고 상품명만 키워드를 좀 빨간색을 좀 유의하면서 했었고요. 정재기님 같은 경우는 정재기님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신데 키워드 대량 브랜드 체크를 주로 사용하시고 이제 정재기님 같은 경우는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수동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다 뽑기 때문에 요건 수동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뽑으시라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대표님 성향 자체가 어쨌든 자꾸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다 보면 잔머리가 생기는 것처럼 자꾸 하기 귀찮아지고 뭔가 쉽게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계정 날아가는 건 싫어서 알바분들이 하기에도 굉장히 좋게 잘 만드신 것 같고 지금 좀 길어서 뭐 처음 보시는 분들 이게 뭔가 하시겠는데 그래도 1월에는 무료니까 한번 써보시면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또 흡수할 게 꽤 많을 것 같아서 이 대표님은 제가 사실 어떤 솔루션이 나오건 정말 재밌게 보는 게 그 사람만의 셀링 방식이 결국 녹아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에 뭐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 나도 써봐야지. 혹은 이 기능만 써볼까? 저 기능하고 합쳐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생기시면 새로운 또 전략이 또 많이 나올 것 같고 대표님은 실제로도 이 방식으로도 매출을 지금도 많이 내고 계시니까 한번 많이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 브랜드 체크라고요? 예, 브랜드 체크. 브랜드 체크.co.kr이니까 갑자기 그냥 보여달라고 했는데 진짜 이게 출시가 앞서서 그런가 완성도가 기대보다 높습니다. 저희 개발자 어저께 좀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진짜 보여드린다고. 진짜 저는 사실 보여주세요 이랬더니 이렇게 보여주셔서 사실 아직 좀 미완에 뭔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작동도 다 되고 기능도 좋은 것 같아서 진짜 가입해 보시고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뜬금없이 프로그램까지 울산에서 오신 김에 그냥 카메라 켰더니 이런 네. 얘기까지 이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막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그래도 응원의 메시지 한번 주고 끝내볼까요? 지금 사실은 셀링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느끼시겠지만 셀링이 쉽지는 않은데 재밌습니다. 재밌어서 우선 한번 셀링의 길에 관심이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같이 좀 이렇게 뛰셨으면 좋겠어요. 뛰셨으면 좋겠고 그 예전에 제가 그 석촌호수를 한번 뛴 적이 있었었는데 네. 그때 막 이렇게 돌면서 그분들이 셀링 하시는 분이라고 상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진짜 열심히 뛰시는 분도 계시고 천천히 걷는 분도 계시고 옆에 쉬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 나가시는 분 여러 가지 이제 그 셀링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우선 먼저 들어오는 게 장땡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꾸준히 뛰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꾸준히 뛰시면 언젠가는 좀 괜찮은 매출 이런 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매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님 4년 차고 전 심지어 14년, 15년이잖아요. 매번 처음 들어와서는 또 그때가 좋았지 이러시는 것 같아서 매년 또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또 재밌기도 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계속 가다 보면 또 나만의 답이 보이고 이렇게 제가 아마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막 이렇긴 한데 한번 보라고 얘기 드린 게 이런 것들이 봐두면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언젠간 하다 보면 브랜드 체크가 뭐 이런 게 있었지 딱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럼 써볼까? 그때 늦게나마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 테니까 힘내셔서 함께 그런 얘기 하신 것도 있죠. 우리 어차피 남이 잘 되건 내가 잘 되건 파이가 크기 때문에 결국 나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뛰자고 하는 게 그런 의미지 않나 싶어서 오늘 문득 와주셨는데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브랜드 체크도 많이 흥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